저는 혈압약을 비롯해서 5가지 이상의 약을 장복하고 있는데 사혈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책에 보면 이제 70세 이상이나 양약을 한꺼번에 5가지 이상 먹는 사람은 사혈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애매한 소리가 있어요. 이 공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면은 사혈을 해도 무방하다 소리가 있죠. 근데 그 걱정은 뭐냐면 양약을 5가지 이상 장복한 사람은 5가지의 기능이 이미 떨어진 사람이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공부한 걸 보면은. 그러면 대부분 이걸 걱정하는 건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는데 보사에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빼다가는 피부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해보니까 양약의 그 양리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사혈해서 회복되는 거, 우리는 8번을 빼면 신장과 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신경 안정제 약이 처방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약을 언제 끊을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8번을 빼서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30% 정도 나오면 그때 그 약을 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버리지는 마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사혈점이 있어요. 어떤 그 약의 효능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이거를 맞춰서 그 회복되는 대로 하나하나 이제 끊어가고 또 조혈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들 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철분제하고 죽음수만 잘 마셔도 해모그로스 수치가 척척 올라가고 웬만큼 패도 끄떡도 안 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아무리 복용하고 복용시켜도 수치가 안 올라가. 지금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강산이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강산을 해독하고 하면 된다는 이런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70이 넘어도 양약을 5가지 아니라 10가지를 먹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세 이상 하는 거는 책에 써는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70세라면 어혈이 몇 프로예요? 생혈은 30%밖에 안 됐죠. 그리고 활동성 세포가 30%라고 하는 거는 조혈 기능도 30%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혈이나 인체의 모든 체세포가 먹고 싼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혈액이다. 이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상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분을 먹고 정상적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정상 혈액이죠. 근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적 소화 기능이 될까요? 불안전 요소 물질이 자꾸 많아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 7m로 떨어졌다. 이러면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그것다 깨놔도 회복시킬 방법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악성 빈혈은 지구상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강산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산화작용으로 녹여버리기 때문에 피가 안 맞, 영양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먹이샷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녹고 영양분이 흘러가야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들을 우리 인체의 다양한 세포들이 영양분을 골라 먹는데 돌다 보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배설물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혈이 안 되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 강산을 해독하면 된다 이런 계단이 나오는데 이 진단을 못하니까 강산을 해독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나 재생분양성 빈혈은 현재 치료가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도 지금 공부해보니까 강산이 뼈를 녹여서 이것도 강산이 주범이다 보니까 강산에 의해서 오는 병은 지금 현실에서는 기존 관념으로는 거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증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법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딱 하면 70세가 넘어도 사혈하지 말랄까 아니면은 생혈의 양이 적으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빼는 양을 줄이고 보는 조금 더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이 좀 보통 기준하고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저는 저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등만 몸만 내밀면 사연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 오래 살고 싶으면 자기가 배워서 내가 등 좀 니 빼줄게 네가 나 빼주라 해도 품앗이 해줄 정도가 아니면 이건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양약처럼 주사 한 방 먹는 거 딱 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이렇게 한 70대쯤 되고 하면은 사회를 한두 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사실 뭐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내 시간 나한테 시간 뺏기는 거 내가 돈으로 후하게 쳐줄게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냥 얽매여버리면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공부를 하면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게 텔레비를 봐서 어떤 이렇게 뭐 식이병도 이렇게 쭉 나오면 머릿속으로 탁 드는 게 저 병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나라면 저걸 어떻게 치료할까를 늘상 지나가다 사람을 봐도 지나가다 얼굴 보고 저 사람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러면 탁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저 병이 어떻게 진행됐으니까 나라면 이렇게 싣고 다는 게 늘상 나도 모르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질문을 해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테레비를 보나 일반 사람을 보나 어떤 얼굴색이나 뭐나 병이 왔고 늘상 희귀병들을 보면 늘상 탁 접하는 순간에 저 병은 어떠한 과정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리치료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나라면 어떻게 처방을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치료하겠다고 하는 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의외로 사람 머리가 회전하면 되게 많아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70이 아니라 90살이 돼도 사혈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답은.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걸 알고 보사의 균형.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은 좀 양을 적게 빼고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체력이 아주 떨어지면은 아마 예전 강의하는 거 이랬거든요. 아주 피부적도 목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뭘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던가 강의 때에서 2, 3번만 사혈하다가 사혈도 할 수 없으면 2, 3번을 마사지를 하라고 가르치죠. 강의 때에 2번, 3번을 갖다 이제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켜서 필요 주면 어느 정도 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 3번만 빼는 거예요. 6번은 안 빼고. 체력에 따라서. 2번, 3번을 빼서 잘 먹고 잘 흡수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6번 빼고, 그 다음에 8번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게 관련 없이 위기능과 신장과 간 기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좀 망가져 있어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나이가 이제 많든 안 하든 지금 위기능과 장기능, 신장과 간 기능이 얼마나 이렇게 남아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보면, 여러분, 나이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깊이 있게만 이해한다고 하면, 나이에 전혀 많이 먹어도 사혈하는데 관계없다. 한마디로 정해주면요. 다만 이제 양약을 조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혈전용해제는 말 그대로 혈전용해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혈전용해제를 언제 끊을 거냐? 왜 고지혈증이 됐느냐고 하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서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배웠으면 그렇죠? 그럼 8번을 빼서 피가 맑아지면 혈전용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어도 된다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협심증약으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신경안정제를 먹는다. 근데 이 약을 언제 끊을까? 5번, 30번을 빼서 5번에서 손이 빨아들일 때가 30%쯤 나오면 이때 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이렇게 맞춰서 이제 끊으면 되고, 특히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빠트리스, 여러분들 면역 억제제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제 20수술을 하면은 남의 세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거부 반응을 하니까. 근데 말로는 면역 억제제죠. 근데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느 약의 기능이 돼야 될까요? 마취제죠. 그 다음에 그 마취제를 계속 쓰면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 국가가, 한 국가에 군인이 없는 국가가 돼버렸죠. 그러면 상시 거기다 뭐를 뿌려야 되겠어요? 밭으로 말하면 농약 뿌려야 되겠죠. 항생제를 상시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는 면역 억제제인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참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약을 이렇게 쓸 때 어떤 원리,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냐 그러면 사실은 해답이 다 보이거든요. 이 양약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모른다. 양약이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약을 갖고 오는데 모양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회사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약인데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얘기다. 이게 왜냐고 하면 자기 약을 따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성분은 똑같은데 모양을 달리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맛은 못 감춰요. 이게 이제 맛을 보면 이게 제산제는 싸하고 마취 기능은 아린 맛이 나고 소화제는 고소한 맛이 나고 항생제는 어때요? 쓴맛이 나죠? 그래서 이 맛만 보면은 어떤 형태로 만들었든지 간에 혀 끝에 딱 가면 이 사람이 항생제를 썼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면역 기능을 우리 쪽으로 보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걸 우리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재산을 해도 되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약을 몇 가지 이렇게 아무리 여러 가지 썼다고 해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쯤 이 약을 뺄까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그 양약에 대해서 나이 들어서 뭐 못한다. 양약을 가질 수가 많아서 못한다. 근데 다만 이제 피해 탁도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 때 10일 때 이제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강약을 조절하는 그 차이지. 실제 하는 방법을 아까도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요. 병원에든 저런 거 놔두면 도저히 손쓸 수가 없고 깔딱깔딱 하다 산소 홍보기는 넣어놓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도가 돼도 아직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럴 때를 피부적 생각에서 조금 빼야 될까요? 어차피 죽는다고 결정 나 있는 거 확 빼버려야 될까요? 확 빼버려야죠. 병이 60kg로 가면 치료하는 건 70kg, 80kg로 달려가면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아직도 충분한데 도사의 균형도 균형이지만 너무 피부적을 두려워해서 어혈을 조금 빼는 사람들은 효과를 많이 못 내요. 내가 가끔 웃으면서 이 말을 한쪽에서 용감하게 무식한 사람이 근데 이거는 항상 주의해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도사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용감한 거와 무식하게 용감한 건 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니 과거에는 제가 수혈받을 준비가 안 되면 사혈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강의태보도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혈 안 받고도 웬만한 것까지는 수혈 안 받고도 특수처방까지 가면 어느 정도 수혈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접근이 돼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요. 이상으로 양약 복용 중 사열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